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 켈리 클락슨. 그녀가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견뎌온 시간은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켈리의 전 남편 브랜던 블랙스톡의 실체는 우리가 상상해온 배신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교묘한 가스라이팅, 34억 원 불법 커미션 수수, 이혼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 청구한 터무니없는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기나긴 이혼 소송 끝에 남은 것은 상처뿐인 배신과 허탈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는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켈리의 전 남편 브랜든이 피부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켈리는 아이들의 아빠인 그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임종 직전까지 면회를 갈 정도로 인간적인 예의를 갖췄죠. 하지만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건 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부고장에는 켈리의 이름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파트너 브리트니 마리 존스. 브리트니 마리 존스. 그녀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켈리의 곁을 가장 가까이 지켰던 전담 비서였습니다. 켈리가 믿고 의지하여 임원급 비서로 승진까지 시켜줬던 가장 신뢰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브랜든이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부고장에는 켈리의 이름이 아닌 그녀의 비서였던 브리트니를 언급하며 인생과 사업의 동반자이자 아름답고 헌신적인 파트너 브리트니 마리 존스와 함께 삶을 일구었다 라고 공표했습니다. 이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 남편 브랜든의 불륜을 의심했지만 그는 매번 루머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전 세계 앞에 자신의 불륜을 스스로 인증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브랜든은 켈리를 ATM기로 이용하면서 정작 켈리의 집안에서는 그녀의 비서와 함께 그들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랑과 전쟁 그 이상의 잔혹한 실화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내를 기만했던 남편과 비서, 그리고 켈리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지옥 같은 7년의 시간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완벽했던 매니저 남편의 가면. 켈리 클락스는 누구일까요? 미국의 가수 겸 방송인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의 우승자입니다. 그래미상 3회 수상, 앨범 판매량 2,500만 장, The Voice의 심사위원으로도 출연했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 더 켈리 클락슨 쇼의 진행자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미국의 국민 가수입니다. 사실 켈리와 브랜든의 시작은 그 누구보다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2006년 시상식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켈리는 첫눈에 그에게 반했지만 당시 브랜든은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켈리는 브랜든이 가정이 있기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후 브랜든이 이혼하고 돌아오자 비로소 그를 자신의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2013년 두 사람은 축복 속에 결혼합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불길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이 과거 결혼 생활 중에도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질렀다는 루머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심지어 전처까지 직접 나서서 이혼 사연은 단순 성격 차이일 뿐이라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전처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남편의 모습에 켈리는 루머를 일축하며 굳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운명 같은 사랑이 결국 자신을 파괴할 독이 든 상배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브랜든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매니저 나벨 블랙스탁의 아들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스타스트럭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처음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브랜든은 자연스럽게 켈리의 매니지먼트를 맡았고 켈리는 그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남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 일과 사랑을 공유하는 완벽한 관계로 보였습니다. 2014년과 2016년 두 아이까지 태어나며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이 무너질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이라는 가면 뒤에는 소름 끼치는 배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브랜든은 대중 앞에서는 팝스타의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집안에서는 괴물이었습니다. 켈리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수록 그의 열등감은 폭발했고 이 열등감이 켈리의 자존감을 잔인하게 갉아먹는 방식으로 분출됩니다. 매일같이 켈리의 귀에 대고 독설을 퍼부으며 교묘한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는 나 없으면 이 자리에 없었어. The Voice 심사위원을 하기엔 네 이미지가 너무 가벼워. 너는 노래만 할 줄 알지. 비즈니스는 아무것도 몰라. 그 방송사에서 너를 왜 부르겠어. 내 덕분이지. 내 이미지는 너무 싸구려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널 안 써. 심지어 너는 전혀 섹시하지 않아. 켈리의 커리어는 물론 외모까지 공격하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팝스타 켈리였지만 정작 집안에서는 남편의 무시와 가스라이팅으로 점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랜든과 결혼을 한 켈리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켈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영혼의 빛이 조금씩 꺼져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켈리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비서 브리트니가 사실은 남편 브랜든과 은밀한 내연 관계였던 것입니다. 브리트니는 남편의 폭언에 상처 입은 켈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누구보다 그녀를 아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연극이었습니다. 켈리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그녀의 가장 가까운 내부자였던 비서 브리트니는 실시간으로 켈리의 동선을 남편에게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켈리의 스케줄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그들만의 미래를 위한 자유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켈리가 집을 비운 사이 두 사람은 그녀가 벌어온 돈으로 호사를 누리며 심지어 켈리의 집에서 자신들만의 파렴치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켈리의 피땀 어린 성공을 비웃으며 그녀의 등 뒤에서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에 미친 악마의 뻔뻔함. 2020년 6월 마침내 켈리 클락슨이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시 이유는 딱 한 줄. 화해할 수 없는 차이. 사실 켈리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켈리는 남편 브랜든과 관계를 회복해보려 몬테나의 외딴 목장으로 가족을 데려갑니다.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서로만 바라보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켈리에게 지옥문을 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몬테나 목장에서의 시간이 이혼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4시간 붙어있게 되자 남편의 폭언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켈리를 비하하던 브랜든. 켈리는 그 적막한 목장에서 마침내 뼈아픈 진실을 마주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지갑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저 이 남자의 ATM기였을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켈리는 브랜든과의 결혼 생활 중에도 이혼을 생각했었지만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던 자신의 힘들었던 유년 시절의 경험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유년 시절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겪고 싶게 하지 않았지만 켈리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후 켈리는 라이트하우스를 작곡했는데 자신이 쓴 곡 중 가장 슬픈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브랜든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빛나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억압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항상 억압된 기분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켈리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브랜든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매달 43만 달러, 한화 약 5억 8천만 원에 가까운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합니다. 위자료 성격의 배우자 생활비로 매월 30만 달러. 켈리가 자녀들의 주 양육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양육비 매월 13만 달러, 추가로 변호사 비용으로 200만 달러, 한화 약 26억 원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이유가 정말 가관입니다. 자신이 매니저로서 켈리의 성공에 기여해 몸값을 올려놨으니 공로를 인정하라는 거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팝스타인 켈리가 번 돈으로 지금까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논리였죠. 한마디로 이혼 후에도 평생 켈리에게 빨대를 꽂고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혼 소송 중 켈리의 1,040만 달러, 한화 약 138억 원대 몬테나 목장에서 나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목장에 거주하며 나는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농장주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장에 머무는 자신의 생활비와 관리비까지 켈리에게 청구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자기 돈은 한 푼도 쓰기 싫고 아내를 끝까지 착취하겠다는 그의 집착에 대중들은 경악했습니다. 브랜든이 목장 유지비와 생활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자 참다 못한 켈리는 오히려 브랜든이 그동안 부당하게 챙긴 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켈리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에 브랜든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브랜든이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해 켈리의 계약건마다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로채운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금액만 무려 약 264만 달러, 하나로 35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브랜든이 매니저가 아닌 무허가 에이전트처럼 행동하며 아내의 돈을 갈취했다고 판결하며 전액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내의 성공을 돕는 척하며 뒤로는 아내의 통장에서 피 같은 돈을 빼돌렸던 겁니다. 2022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공동 양육권 합의를 이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켈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죽어서야 완성된 배신의 퍼즐. 켈리에게 남편 브랜든의 264만 달러 불법 커미션 문제는 분명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 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배신은 이혼 소송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부터 서서히 윤곽을 드러냅니다. 켈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20년
당시 켈리의 스케줄과 업무를 보좌하던 전담 비서 브리트니 마리 존스는 몬테나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 이주는 단순한 이직이나 생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브리트니는 이후 브랜든이 운영하던 몬테나 목장과 관련 사업에 관여하며 그의 일과 삶을 함께하는 인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켈리의 삶을 보좌하던 사람은 더 이상 켈리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 중에도 켈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발표한 곡 레드 플래그 콜렉터의 가사에서 그들의 탐욕스러운 실체를 아주 직설적으로 꼬집습니다. 그래, 수건까지 다 가져가. 내 돈도 가져가고 온 동네에 내 이름을 더럽히고 다녀봐. 특정 인물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이 가사가 이혼 과정에서의 브랜든이 켈리의 재정적, 정서적 착취를 암시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락 허츠는 켈리가 브랜든을 이상형이라고 믿었으나 그는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즐겁게 해주는 광대였고 너의 ATM이었을 뿐이지. 이 가사는 브랜든의 불법 커미션 논란과 맞물리며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닌 현실과 닮은 고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그 정도까지 했을까라며 애써 부정했죠. 하지만 이 모든 인식은 브랜든 블랙스탁의 사망 이후 공개된 공식 부고장을 통해 완전히 뒤집힙니다. 브랜든은 2025년 8월 암 투병 끝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한 부고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파트너 브리트니 마리 존스. 브리트니 마리 존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켈리가 신뢰해 임원급 비서로 승진시켰던 인물입니다. 켈리의 일정과 가정의 내부까지 알고 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브랜든이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부고장에는 켈리의 이름이 아닌 그녀의 비서였던 브리트니를 언급하며 인생과 사업의 동반자이자 아름답고 헌신적인 파트너 브리트니 마리 존스와 함께 삶을 일구었다라고 공표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혼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랜든의 부고장에는 그와 브리트니가 지난 3년간 몬테나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업을 일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은 공교롭게도 브랜든과 켈리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브리트니 마리 존스 역시 이 시기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릅니다. 보도와 공개 기록에 따르면 브리트니의 전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혼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역시 켈리와 브랜든의 이혼 소송 기간과 겹칩니다. 이 모든 타임라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켈리는 남편의 문제를 인지한 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브랜든과 가까운 인물로 지목되던 비서 브리트니는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결혼 생활 역시 정리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불륜의 시작 시점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여러 사건과 시간대가 정교하게 맞물리는 상황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더욱 잔인한 건 브랜든의 마지막 태도였습니다. 켈리는 전 남편이 암투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아빠니까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 거죠. 하지만 브랜든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켈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고장에 켈리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불륜 상대였던 비서의 이름을 공식 반려자로 올렸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켈리에게 내 진짜 사랑은 네 비서였어 라고 외치며 마지막 비수를 꽂은 겁니다. 7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최선을 다했던 켈리에게 돌아온 건 처절하고 구역질 나는 배신이었습니다. 켈리의 우아한 복수. 켈리의 능력으로 호의호식했지만 자격지심에 찌들어 아내를 가스라이팅했던 남편 브랜든. 켈리의 곁에서 남편과 돈을 동시에 훔친 비서 브리트니.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난도질당한 이 시련 앞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켈리는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배신의 흔적이 낭자한 몬테나 목장을 미련 없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연고도 없는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오직 자신과 아이들의 삶에만 집중하기로 한 거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더 켈리 클락슨 쇼는 미국 최고의 토크쇼로 자리매김하며 에미상을 연이어 수상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새 앨범은 빌보드 차트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상대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높은 곳에서 압도적으로 빛나는 것임을 말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착취와 배신.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나온 켈리는 이제 당당하게 노래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요.
비록 전 남편은 비서의 손을 잡은 채 죽음으로 도망쳤지만 켈리는 그들이 남긴 배신의 쓰라린 상처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관계인 남편과 비서의 배신과 기만을 이겨내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켈리 클락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